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시 추납할 경우 제가 완납하라고 했는데요. 완벽하게 완납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은데 분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납하면요 정말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데 추납에 따른 분납의 효과, 장점 두 가지하고 단점은 무려 여섯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6,608만 원 못 내니까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내는 납입의 편의성을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납입의 편의성을 제공했지만 사실상 분납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은 편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그래서 납입 편의성을 받았지만은 연금액에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이거 모르셨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스타트 시작하죠. 프랑스 말로 꼬망송이 되겠습니다. 꼬망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납 시 분납. 추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지 않고 최대 60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대 60개월 동안 나눠낸다면은 공짜가 없죠. 가산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2025년도 그 정기예금 이율로 물어야 되는데 2.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뭐 금리가 올라가면 더 내야 되고요. 물론 내리면 좀 내린 대로 받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가산이자 부담 때문만이라도 분납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뒤에 손해는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분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납은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들요. 모든 것 빚을 내서라도 넣으라고 했죠. 근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금융상품, 보험상품 많습니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뭐 기타 등등요. 정신보험 이런 거 해지하면 됩니다. 암보험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없다면 일을 해서라도 무조건 추납하시고요. 그나마도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최대 보험료 추납을 못하고 지금 못하고 분납하겠다면요. 그러면 연금의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추납 시 완납할 돈이 없다면 일부러라도 만들라는 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금융상품,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암보험이 있습니다. 간병보험, 치매,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의료비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성인병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납 종신보험, 말도 안 되는 5년 납, 7년 납 보험이 있습니다. 아주 필수 불가결한 보험 빼놓고는 무조건 다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 있습니다. ELS 있습니다. 펀드 있습니다. 펀드는 특히 어떻습니까? 그 과세에 당하고 수수료가 또 엄청납니다. 차라리 ETF 주식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세액공제 약간 주면서 엄청난 고삐를 채워서 멍해를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지 가산세라고 할 수 있는 기타 소득세 엄청나게 뜯기고요. 수익률도 저조하고요. 나중에 또 세금도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그다음에 ISA라고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 뭐 ISA가 뭡니까? 인디비듀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폼은 아주 멋있게 했는데요. 사실은 효과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69원의 비과세 혜택 보려고 1억 원, 최대 1억 원을 뭐 3년이나 5년 동안 묶어둬야 된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A 해지하시고요. 적금 예금이 뭐 만기가 6개월 됐대요. 그거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해지하십시오.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비과세 종합저축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과세도 문제가 되는데 바로 해지해야 되는데 세금 우대, 분리과세, 저율과세 이런 상품들 다 모조리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추납할 수 있는 돈이 차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뭐 일을 더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하라고 제가 억가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돈이 없어서 추납을 하고 싶은데 분납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겠죠. 그렇다면 분납은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납 메리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납하면 분납 신청 시
보수월액에 대해서만 9%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그 저렴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5년 분납 시 만약 1년 후 보수월액이 인상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4년 분납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보험료가 아니라 그냥 최초 신청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만 원을 내는 사람이에요. 보수월액 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이 픽스돼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그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월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올라도 오른 거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요. 적게 내는 것이 장점이 아닙니다. 많이 내야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절대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납 메리트 두 번째는요. 분납 신청하게 된다면 연금개혁으로 연금보험료가 0.5%뭐 아니면요 4%더 인상돼서 최대 144.4%를 인상해서 내야 되는데 인상된 보험료는 정산해서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납 같은 경우는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의 의미가 좀 사라졌습니다. 연금개혁 때는요. 물론 그것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선납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납은요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낸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연금개혁 후 2026년도 연금보험료가 0.5% 올라서 9.5%를 내라 할지라도 나는 100만 원에 9.5% 9만 5천 원 내는 게 아니라 9만 원만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장점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요, 뭐 선납 대비해서 선납은 나중에 정산하니까 그것 대비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는 보겠지만요. 하지만 그 이것은 굳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납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있죠. 한꺼번에 완납을 하면요. 5년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년 동안의 재평가율을 다 받아요. 먼저 신청한 사람, 먼저 납부한 사람. 5년 동안 6,608만 원을 한꺼번에 5년 동안 재평가율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나눠서 낸다면 낼 때마다 재평가율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5년간 잘게 붙어서 그것도 금액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장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장점 아닌 장점이 있는데요. 추납 시에는 분납했을 때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납하면 정기예금 이율로 가산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25년도 2.6%를 물어야 되니까 가산이자 부담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분납하면 디메리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산이자율은 이자율 변동 시 매년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자율 상승 시 어떻습니까? 물론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1988년도부터 시행 초기 93년도까지 놀랍게도 6년 동안 10%였습니다. 10%.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그 변동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은요. 사실 소요만 따르지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괜히 쓸데없는 일만 만들어 가지고요. 분납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정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기예금 이율로. 뒤에 낸 사람은 더 받고요. 앞에 낸 사람은 덜 받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굳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소요를 따르게 해서 사람 수만 계속 늘린다, 피곤하게 만든다, 각종 안내장 날린다.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이런 거 엄청납니다. 2,100만 명 이상, 2,170만 명 이상이 가입자인데요. 이런 거 엄청나게 제가 예전에 안내장을 매년, 매달 뭐 엄청나게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종이로 보내죠.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자, 분납했을 때 세 번째 디메리트 있습니다. 분납하면 분납한 보험료가 납부되는 해에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죠. 완납을 하면 그 6,608만 원이 당해년도에 완전히 소득공제 다 됩니다. 근데 분납을 하면 나누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한 1,300만 원씩 나누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공제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분납을 했더니 연봉이 좀 작아서 초과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나눠내면 어떠냐? 나눠낼 수 있습니다. 반반 정도. 그러나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이번 해에 다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과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득공제가 초과돼서 못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비과세입니다. 연금액 비과세니까 반드시 당해년도에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후년도 내야겠지.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못 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잠깐만 써야 될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생각했을 때 바로 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나중에 엄청난 연금액을 바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보험료는요, 납부한 해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납 대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선납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60개월 납부했다 그러면 이거 60개월 전부 다 당해년도 냈잖아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낸 겁니다. 그러면은 설사 분납이나 선납이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선납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중에 정상분으로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미래로. 그러니까 당장 정상분이 아니니까 5년치 중에서 1년치만 소득공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무조건 납부했다.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서 소득공제 전액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추납도 분납이 아니라 완납하면 다 해주고 대신 분납하면 1년 단위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벌써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다면 골드 회원 이상 490여 편의 그 아주 콘스탄트 김에 확실한 노하우, 절세 노하우 비법이 들어있는 영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4,900여 편, 49,000여 편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를 지속적으로 올리니까 반드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나 8,500원 딸랑 하는데 거기 또 10%도 또 할인해 줍니다. 7,650원이니까 투자할 가치 있겠죠. 자, 분납했을 때 디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납 신청하더라도 혹시라도 분납 간에 장애나 사망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는요. 전체 다 낸 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분납분만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에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납했을 때 대비해서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은 20년 이하일 때하고 그 이상일 때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완납은 10년 아닙니까? 119개월. 그러니까 충분히 경계선을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완납할 필요가 있겠죠. 분납했을 때 또 디메리트의 다섯 번째는요. 만약 분납 신청한 이후에 취소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요, 취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납 취소 가능한 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납을 분납 신청한 이후에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험료가 아직 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요, 이체가 지금 됐어. 오늘. 그러면 오늘 됐거나 다음 달에 되는 거는 바로 신청했던 것을 취소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있는데 취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9만 원 가지고 분납했더니만 한 달치 이체가 됐어. 그러면 취소 못하니까 일생일대 가장 그 55만 5,300원 6배 이상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 가능한 것은 아직 이체가 되지 않았다든가 이체가 된 당일이라든가 이랬을 땐 취소가 분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취소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취소 가능한 것은요. 추납 후 입금 당일에 취소한 경우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니까 오늘 냈다. 그러면 오늘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됐습니다. 추납 후 입금일 이후에 취소했다. 다음 달에 이체가 됐는데 다음 달이 지났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됐다. 취소 못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정말로 억울하겠죠. 두 번째 취소 불가능한 것은요. 추납 분납 후 최초 이체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부분은 추납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납한 이후에 한꺼번에 완납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납한 이후에 다음 날이 되면 취소 못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체가 된 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취소 못한다. 그러니까 한 달치 이체가 됐는데 59개월 그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 취소할 수 있다?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납했을 때 디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분납 신청한 이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끊임없이 멍해가 됩니다. 납부 도둑장 계속 날라오고요. 문자 계속 날라옵니다. 마치 빚쟁이처럼 날라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안 내면은요. 만약에 118개월을 안 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죠. 연금액 손해. 그다음에
그 추납에 따른 엄청난 손해가 또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는요, 국민연금보험료는 3년 동안 안 내면 아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납부 시효 소멸은 이 분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안 냈다. 4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연금을 받는다. 그랬을 때요. 그때까지도 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낸다면 가산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엄청난 족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법을 쓸 수는 있겠죠. TB입니다. TB 뭐냐면요. 납부고지 제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못 내겠어요 하고 전화 걸면 독촉 없습니다. 납부에 대한 고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추후 납부할 경우 가산이자는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 이후 납부한 다음에 취소 못하고 납부고지 제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마음만 약간 편하지 나중에 무거운 마음이 될 겁니다. 결국 연금 개시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거나 아니면 납부 포기를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납입기간 손실, 연금액 손실, 그 다음에 무료 공짜 장애보장 손실, 사망보장, 유족연금 손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만약에 그 한 달만 내고 납부를 못 냈다. 그러면은요. 지급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 그나마 최소는 뭐냐? 납부 재개할 경우 그냥 어떻습니까? 완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납하면 되겠습니다. 납부 재개할 때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데 또다시 매월 낸다면 또 가산이자 폭탄을 맞으니까 그냥 1개월 이체한 다음에 118개월 남았다. 3년 지났다. 그냥 완납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납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나머지 분납분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쯤만 이체했다가 3년 동안 안 냈어요. 그러다가 아니면은 한 달 동안 냈다가 생각이 바뀌어갖고 취소를 못하니까 완납하겠어. 그러면 완납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선책이 되겠는데 이거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납할 경우 분납은 신중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땐 신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납보다는 완납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최고보험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을 내서라도 하십시오. 일을 해서라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바로 화이 박스크, 프랑스 말을 자꾸만 제가 써줍니다. 박스크. 왜냐하면요. 박스크. 추납은 일생일대의 최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회를 10분, 100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보험료로 추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부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퇴직한다든가 아니면 근로자가 과세 방법을 근로자인 경우 말하는 겁니다. 최고보험료로 근로자는 못 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하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지역업자, 지역가입자 되면 되고요. 근로자 상태에서 과세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근로소득자인데 시간제로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8일 미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그 다음에 22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면 바로 다음 달에 근로자이지만 바로 지역가입자로 신청해서 55만 5,300원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미 가입자는 최고보험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보험료를요. 그래서 최고보험료 납부 가능하지만 추납은 A값 한도밖에 못 낸다고 그랬잖아요. 309만 원 정도에 28만 원밖에 못 내니까 알바 등의 파트 소득을 발생시키세요. 자영업자 소득 월 1회 10만 원만 소득 창출해도 이 사람은 55만 5,300원 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입자, 무소득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입자인데 55만 5,300원 내고 있는데 추납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28만 원밖에. 하루 동안에 자영업 소득을 창출하십시오. 가서 무슨 뭐 주방에서 요리를 돕는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여성들은요, 뭐 설거지를 도와주는 경우 있고 청소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만 일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요, 10만 원 받으면 3.3% 떼고 그 사업주가 2월 10일자에 원천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죠. 원천세 납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자로 변경돼서 10일자부터 전화를 걸면은 당연히 지역가입자 되고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 내고 있다면 관계없고 안 냈다면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 내고요. 바로 이체되면 추납을 최고보험료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말에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영리하면 수고가 많고 쓸데없는 걱정은 고생이 많아진다고 장자가 말했는데, 그렇다면 무능하고 아둔해야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지 노후 준비, 은퇴 설계, 자산 관리, 투자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절세 전략, 세금 관리, 기타 자산 관리 전반을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명하게 성공해야만 자식이 또 아니면 손자녀가 바로 보면서 따라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자기 일 말고 다른 일을 잘 모릅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 투자, 자산관리, 절세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 국민연금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멘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겠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불복 인생입니다. 인생은 운이 90%라고 전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운이 좋다면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좋은 컨설턴트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분납하면 안 되겠죠? 분납의 장점 2개랑 단점 6개를 말씀드렸는데, 장점 또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니까 단점이 8가지가 된다.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분납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분납 신청했다면 지금 바로 취소하시고요. 분납 오늘 입금했다면 바로 당일 취소하시고요. 분납 이체가 됐다면 바로 지금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